여러분,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이중 생활. 낮에는 탄핵 반대 모드인데 밤에는 조기 대선 모드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거는 사실 윤석열의 복귀를 기다려야 하는 대통령실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한 명은 탄핵에 앞장서는 여당 의원들이 너무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도 만약 탄핵이 된다면 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워볼만 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 본인들도 지금 마음은 조기 대선에 가 있어요. 이미 여권 유력 대선 후보군은 사실상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 전 대표는 사퇴 2달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책을 내는데 북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준표 대구시장, 복수의 영남 의원이 나서서 40명의 의원을 우군으로 규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30명에서 40명이 홍준표의 우군이라고요? 이야, 사실일까요? 그리고 국회에서 며칠 전에 서울시가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서 그때 개파를 불문하고 50명의 의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친한계는 한 10여 명, 홍준표가 30명에서 40명, 그리고 오세훈이 한 50명을 모았다. 그럼 김문수 지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자, 그나저나 광장의 극우들도 아마 이러지 않을까. 그들도 겉으로는 윤석열의 복귀를 말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도 야, 다음 대통령 누가 나와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지?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모든 여권 보수 인사들이 자신의 복귀를 위해서 뛰고 있다고 감옥에서 생각할 윤석열만 불쌍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조기 대선 돌입을 한다면 아마 3월 중순쯤 이 파면 여부가 결정될 텐데 파면으로 가닥이 잡혔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집권 가능성은 있을까? 지금 보니까 말이죠. 탄핵 반대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정당 지지율 바짝 따라붙었는데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하강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다시 상승세를 긋는 듯 보입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묻지마 탄핵 등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보수 결집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네, 1월 초 중순만 해도 치솟던 윤석열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꺾였죠. 바로 서부지법 폭동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에서 보여준 윤석열의 기행, 그리고 곽종근 그리고 홍장원 등 핵심 참모들이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일관되게 진술을 하면서부터 이 파면 가능성이 높아졌지요.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답변은 탄핵 반대보다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응답도 지난달 말부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수들이 더 결집을 해서 극우들이 더 결집을 해서 다시 지지율을 높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이 여론조사에서 중도를 봐야 됩니다. 중도. 네, 여러분 중수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중수청입니다. 사실은 공수처가 과거에는 중수청으로 불리려고 했었어요.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 중수청의 의미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많은 2030 세대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를 보수 측은 떠들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강성 지지층 일부가 지금 열심히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도층 여론조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도층 정권 교체론 최근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니 중도층의 정권 교체론은 58%였습니다. 전체는 50%가 넘는데 중도층은 더 뚜렷합니다. 정권 교체론이. 이재명 대표와 대선 가상 대결을 여론조사 회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자간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다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결국 여야 1대1 구도에서
대선이 치러질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와 가상 대선 양자 대결 조사 결과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두 자릿수 퍼센트 포인트로 뒤지고 있습니다. 여당 주자들이 14% 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N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예,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그 어떤 여권 후보도 이 대표에 근접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김문수가 그나마 가장 격차를 좁혀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10%포인트대의 격차로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점점 또 김문수는 하강하고 있고 이 대표의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4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박스권에 gat혔다 그러는데 아니 1등이 있어서 2등이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박스권에 갇혔다면 그게 말이 되는데요. 1등인데 그것도 40%대인데 박스권에 갇혔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이런 분석을 쳐줘야 합니까 여러분? 아니 1등이 박스권에 갇혔다? 2등하고 격차가 두 자릿수 이상인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언론들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확장성이 없다. 그 외연 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 역대 어떤 대선 후보도요. 앞서갔던 후보 또 결국에는 당선된 후보들은 다 40%대에서 안정적으로 그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강력한 대선 주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이 될 텐데 여하간 상황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 반대 여론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강공 기저에는 이재명 비토론이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재명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을 한 거 아니냐? 그 누가 책임자냐?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쉴드 치는 이 캠페인도 실은 조기 대선에도 말하자면 덕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전략이란 거예요. 한참 부당한 탄핵을 이재명이 주도했다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 윤석열을 위하는 척하다가 윤석열이 파면되면 결국에는 그 기조를 이어가서 봐라. 저 이재명 지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빨리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무고한 대통령 윤석열을 주저앉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몇이나 그를 동의할 수 있겠어요. 중도층에서는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관식으로 조사하는 여러분 조사 결과를 여론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관식으로. 뭐냐. 그러니까 항목을 정해서 1번 암흑에 2번 암흑에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럼 받아 적겠습니다. 이게 주관식이죠. 정치 모르면 그냥 모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을 언급한 사람이 30%였습니다. 이 다자조사에서 그렇습니다. 1대1 조사가 아니라 다자조사에서 30%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보수 진영 차기 주자들 보면은 김문수 5, 한동훈 5, 홍준표 3, 오세훈 3. 상대는 30%대인데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까? 중도층에서 이재명을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월 두 번째 주 35%였습니다. 35%였어요. 다른 보수 주자들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문수 34, 한동훈 32, 홍준표 31. 예. 이재명하고 뭐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죠. 예, 그냥 뭐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고 긍정적 평가가 그보다 많이 모자라면은 이게 사실은 좀 걱정할 거리가 되는데 지금 뭐 부정 긍정 거의 비슷합니다. 통계적 차이가 없어요. 특히 경쟁 보수 후보들 하고도 뭐 압도적으로 부정 비율이 높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몇 년 동안 10수년 동안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10수년 동안 15년 동안 그렇게 악마화했는데 결과가 1위예요. 1위. 악마화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곧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때도 이재명 악마화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서울 마포 을 지역에 저희 김용민 TV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함은경이라고 있잖아요. 과거에 저 민주당에 있었다가 윤석열 품에 안긴 함은경. 야, 거리에 내건 뭐 플래카드를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아주 길을 쓰던데 정말 참 가소롭습니다. 가소로워요. 참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게 그 함은경이 북콘서트 할 때 제가 가서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함은경을 본 적도 없는데 뭐 낙곰수 때 한참 제가 주가를 올릴 때 그때 초청을 받아서 갔죠. 그 같이 이제 북콘서트 했던 분이 조국, 김민석, 김용민 그리고 함은경 이랬어요. 예, 좀 부끄럽습니다. 예, 횟집이나 하지.
횟집했거든요. 그동안 먹고 살려고. 자, 20, 30대 남성들이 지금 여권 보수편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그 탄핵 이슈와 관련해서, 계엄 이슈와 관련해서는 특히 20대 30대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FM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엄 탄핵 절대로 윤석열 편이 아니에요. 도리어 국민의힘의 극우화에 대해서 경계하고 아주 망하려고 작정한 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은 중도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그래야 보수 플러스 중도로 해서 집권 가능성이 생길 텐데, 지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전략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토릭으로는, 립 서비스로는 이제 아마 조기 대선 모드가 시작되면 중도층 마음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 극우화 전략, 윤석열의 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파면 결정이 나고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그때는 태세 전환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100일 안으로 윤석열을 부정할 거라고요. 국민의힘이 뚜렷하게 반박도 안 하더만.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거 왜 이래? 선수끼리 왜 이래?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일보 등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런데 후보가 김문수가 된다면 이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그 김문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강성 보수 세력의 결집,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유튜버들의 힘이거든요. 극우 유튜버들의 힘. 극우 유튜버 보나마나 그냥 김문수 밀려고 애쓸 거예요. 가장 선명하다, 가장 우리 정체성에 맞다 이러면서. 중도 개뿌리, 야 얘네들은 그냥 좌파한테 보내, 이럴 것이 확실합니다. 김문수는 왜 이렇게 갑자기 떴을까? 12월 10일 국회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일어나서 국민에게 사과라고 시켰을 때 유일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계엄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극우 편향의 유튜버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동력으로 지금 1등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홍준표, 오세훈 정도가 그래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명태균이 또 나서고 있어요. 명태균은 자신이 아마 살려 한다면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것은 상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정무 감각이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뭡니까? 홍준표, 오세훈 반드시 내 손으로 혼쭐 내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오세훈, 홍준표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휘말리게 만든다면은 아마도 그들이 대선 후보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김문수가 또 1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러면 결국에는 김문수가 여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밖에 있었던 극우들, 전광훈을 중심으로 했던 그 극우들이 국민의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지난 대선, 2022년 대선 당시만 해도 김종인 씨가 당권을 잡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 이제 당권을 잡았고, 이후에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함께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하면서 이 대선 국면까지 관리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파들이 다 축출됐어요. 이준석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었고요. 또 박근혜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당내에 이 극우들을 싹 다 몰아내고 중도에게 손짓을 했던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 먹혔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찍어도 되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김종인, 이준석의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지금은 극우만 남게 된 것이죠. 극우 파시스트들만 남게 됐으니 그들의 선택은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쫓겨나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들어온 이런 극우들, 그들은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지도부, 특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내심 오세훈을 지지합니다. 권성동도 그렇고요. 홍준표를 싫어했어요. 근데 김문수가 갑자기 부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 중도 외연 확장은 불가능해지지요. 자,
자, 그걸 막을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 차원의 뒤집을 힘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말씀드린 대로 전광훈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중도한테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대선에서 몰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찌 이 구도에서 벗어날 몸부림을 쳐봐야 바뀌기 어렵다. 현재 스코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3월 초나 중순에 아마 파면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5월 초나 중순에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석 달도 안 남은 셈이 됐는데 어려워요. 이 석 달 안에 체질 개선 못합니다.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점 미리 감안하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